안녕하십니까. 이원발TV의 탤런트 이원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서울 경기에 장맛비가 잠깐 왔죠. 너무 가물어가지고 아주 걱정했는데 그래도 좀 해갈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는 아닌 것 같고, 예. 그 산도 얼마나 메말랐는지요. 계곡에 물이 없더니 그래도 장맛비가 와가지고 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사 지난번에 계곡에 물을 못 봤는데 이번에 갔더니 아주 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런 찜통더위에는 그 산행을 할 때 이제 능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곡으로 가는 게 좋죠. 이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가는 게 좋은데 계곡 산행을 할 때, 뭐 능선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예, 바로 등산 스틱입니다. 예, 등산 스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등산 스틱이 중요하고 또 등산 스틱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뭐 제가 자만 떨어서 건방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20여 년 산행을 하면서 산에서 다쳐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제 손에 이 스틱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틱. 예. 뭐 가벼운 둘레길을 갈 때든 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든 또 바위길, 웬만한 바위길을 갈 때든 항상 제 손에는 이 스틱이 쥐어져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스틱은 제 신체 일부가 되어 있다고나 할까, 그런 습관이 돼 있어서요. 스틱이 없으면 저는 산행을 못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스틱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등산을 할 때 체력 소모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이 스틱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한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쓰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행을 할 때 스틱을 왜 써야 되는지, 또 스틱 쓰는 법은 어떤지, 또 어떤 스틱을 좀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외로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스틱을 이게 내려올 때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는 항상 스틱은 필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체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스틱을 쓰면요. 예. 스틱을 안 쓰고 맨손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손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 있게 되잖아요. 뭐 간혹 나무도 잡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만 그런가요? 손이 막 굳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막 저리고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스틱을 쓰면은 하체 운동은 뭐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등산할 때. 그런데 상체 운동까지 같이 되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인 운동이 될 뿐 아니라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다는 거죠.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이제 뭡니까, 산길 갔다 보면 나무뿌리, 돌뿌리 이런 거에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스틱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요, 엄청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지게 돼 있으면 걸리고 어쩌다 보면 방심하고, 사람이 꼭 그것만 생각하고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딴 생각하고 또 하다 보면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럴 때 이 스틱이 있으면 딱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스틱을 쓰면 아주 중요한 장점이 또 있죠. 이 산행을 할 때요, 몸의 하중을 30% 이상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 오르고 내릴 때, 등산을 오르고 내릴 때 몸의 하중을 이 무릎에서 받잖아요. 무릎이 그냥 100% 몸의 하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리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틱을 씀으로 인해서 한 30% 이상을 줄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릎이 편해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래 산에 다니시려면 스틱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용한 우리 스틱이 이제 쓰는 방법이 약간의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그걸 좀 습득을 하셔서 몇 번을 좀 습관을 들이시면은 아마 산행할 때 이제 스틱이 없으면 산행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 스틱이 꼭 필요하고 또 산에 다닐 때 안전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백두대간을 완주를 했잖아요. 지리산에서 이제 진무령까지 한 뭐 700km 가까운 거리 되죠. 네. 그 완주를 사실 할 수 있었던 건 이 스틱 때문입니다. 스틱이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스틱은 나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스틱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거를 또 선택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것보다는 네 발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바로 그런 생각, 단순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 스틱이 왜 필요한가를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스틱의 모든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틱을 선택하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체구에 따라서 스틱의 강도를 맞추라는 겁니다. 체구가 좋으신 분은 좀 견고한 스틱이 필요할 것이고요. 체구가 작으신 분은 가벼운 일반 스틱을 선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스틱입니다. 이제 이걸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스틱이 좀 너무 많죠? 저도 제가 이렇게 스틱이 많이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빌려온 거 아니고요. 모두 제가 쓰던 스틱입니다. 이 중에 부러진 것도 있어요. 이거 왜 안 버리는 줄 아세요? 나머지 한쪽 스틱이 부러질 때요, 끼워서 쓰려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스틱을 하나씩 좀 보실 텐데요. 시중에 각 브랜드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스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쓰던 스틱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틱 제품에서 제일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독일 제품인 레키 스틱입니다. 자, 이게 레키 스틱 제품 중에서도 제일 싼 겁니다. 제가 이제 살 때 이거 7만원대에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싼 대신 단점이 있어요. 바로 무겁다는 점입니다. 이 스틱이요, 비쌀수록 무게가 가볍습니다. 견고함도 있겠죠, 물론. 예, 저는 무게감 있는 스틱이 안정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싼 맛에 이렇게 두 개를 구입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거 두 개 값이 사실 한 개 값도 안 됩니다. 자, 이건 콤포델 스틱입니다.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가벼워서 제가 산 겁니다. 여성 스틱에도 적합한 겁니다. 자, 이건 휘젠 스틱인데요. 아주 견고한 스틱인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백두대간 할 때 제가 쓰던 스틱입니다. 다음엔 가벨 스틱인데요. 이게 좀 특이하죠? 예, 제가 그 산에 처음 혼자 다닐 때 많이 쓰던 스틱입니다. 가볍고 견고한 지팡이형 스틱입니다. 요즘엔 잘 안 씁니다. 다음은 마운테인 스틱인데요. 한 개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그래도 비싸지 않은 스틱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이 스틱 덕에 제가 안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더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주 저렴한 스틱입니다. 이게 한 3만원대 제가 산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른 스틱도 많은데 왜 이 스틱이 꼭 필요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4단 스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4단 스틱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접었을 때 길이가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단 스틱이 필요한 겁니다. 50리터 이상의 큰 배낭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작은 배낭을 멜 때는 스틱의 길이가 길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이 불편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스틱이 좋은데 그게 바로 4단 스틱이라는 겁니다. 견고한 맛은 좀 덜합니다, 확실히. 하지만 짧다는 이점 때문에 이제 스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대신 아주 싼 걸로 산 거죠. 비싼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틱을 배낭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배낭의 크기에 따라서 스틱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틱의 길이를 맞추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빼시죠. 빼시면 저 같은 경우는 120에 맞춥니다. 그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에 맞춰서 기럭지를 맞춰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빼서 자, 120.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이게 이제 바닥에 놨을 때 니은자가 될 겁니다. 90도. 딱 90도가 되게끔 맞춰주시면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르막의 경우고요. 내리막일 때는 이게 한 10에서 한 15, 뭐 본인의 취향 따라서 그 정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10 정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높이가 아까보다 좀 다르겠죠. 이렇게 좀 올라가죠. 네, 이 정도 높이. 네. 또 하나 사실은 안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스틱을 이렇게 안 올린 상태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짚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기 위해서 이제 늘리는 건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짚으면 또 그만큼 높이가 이걸 지는 높이보다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충분히 씁니다. 저도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항상 120에 맞춰서 오르막 내리막 때 이렇게 쓰는 요령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틱을 쥐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틱이 있으면 요 끈이 있습니다. 요 길이는 서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기 손목에.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 이렇게 쥐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장점은 나무를 잡거나 할 때 이렇게 좀 떨어지지가 않고 놓치질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왜 맞느냐면 스틱을 졌을 때 항상 스틱을 여기에 이 손목에 이 손잡이에 힘을 줘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요거 힘, 이 끈하고 이 힘에 의해서 살포시 잡은 상태로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짚어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스틱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걸 꼭 힘에 주고 가면은 벌써 한쪽에 힘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에 무리가 가는 현상이 오니까요. 유의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는 거는 그냥 편하게 지시고 항상 요 힘으로 이렇게 좀 힘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틱을 쓰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산행을 할 때 오르막에서는 상체의 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반대로 중심이 뒤로 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유념하신 상태에서 스틱을 쓰시는 겁니다. 자, 일단 스틱을 선행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오르막입니다.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놓지 마시고 뒤로 미루죠. 밀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다시 앞에서 선행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찍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 갑니다. 그리고 이동하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르막에서는 하면은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내려갈 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체의 중심이 뒤로 간다고 했죠. 뒤로 간 상태에서 선행에서 역시 밑에 내려갈 곳에 중심을 잡아서 찍어줍니다. 그리고 내려섭니다. 자, 다시 중심 잡아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리막입니다. 자, 찍어서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자,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몸의 균형을 잡아서 혹시나 걸려서 넘어져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네 발로 걷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 삐끗해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틱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틱이 이렇게 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면이냐면 이게 조이고 풀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조여질 때 조이지 않고 풀어질 때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고장일 가능성이 없고요. 스틱을 일단 가서 조이지 않는다. 이것도 지금 잘 조이질 않아요. 지금 조여져야 정상인데 안 좋아져요. 그럴 때는 일단 빼십시오. 완전히 빼서 완전히 푸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두십시오. 그럼 여기 조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빠지거든요. 자, 여기 조임새까지 옵니다. 그럼 요거를 조여주면은 빡빡해지는 거고, 이게 풀어주면, 나사를 풀어주면은 풀어지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요 단계까지 와서 조여주거나 풀어주거나 해서 그거를 이렇게 조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안 조여져요. 안 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장난 게 아니고 일단 최대한대로 빼서 이게 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이걸 빼진 상태에서 같이 돌아갈 겁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거예요. 이게 빡빡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조절을 해서 맞추시면은 이게 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 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이게 조여지면은 빡빡해져서 빡빡해지는 거고요. 이게 풀어지면은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유념하시고요. 자, 조임새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스틱을 제가 지금 꺼내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단 뺍니다. 아까 저 레키 스틱은 걸려서 안 빠졌는데 이건 빠집니다. 자, 요런 형태입니다. 이제 요것이 조임새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조여주면은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걸 풀어주면은 이제 느슨하게 돼서 나중에 조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껴셔서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여주지 않거나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 때는 항상 이걸 빼서 이거를 조절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조임새로. 그러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조여지질 않으면 이거 고장났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요령을 알고 나니까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스틱을 많이 이렇게 좀 조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스틱은 운동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중심을 잡아줘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스틱을 구입하실 때는 본인의 체구에 맞는 스틱을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배낭의 크기에 맞게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스틱의 길이 올라갈 때는 90도, 스틱을 놨을 때 90도가 되게 하고요. 내려갈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늘려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틱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실 때 스틱이 잘 안 빠지거나 안 조여지거나 하면은 일단 고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완전히 빼서 조임새를 조이거나 늘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AS에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스틱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그것 좀 꼭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